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전 시간에 우리는 뭘 공부했더라 살짝 생각해보면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멘델이 유전 연구를 할 때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성공했다, 쉬웠다, 할만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그럼 뭐가 어려운데요? 이야기했었지. 한 번에 낳는 자손수가 적고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연구자의 의도대로 사람 교배가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은 유전 연구를 할 때 가계도를 조사한다던가 쌍둥이 조사 또는 최신 연구 방법으로는 DNA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는 핵형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염색체 배웠는데 염색체 공부할 때 염색체라고 하는 건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핵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막대 모양의 구조. 이거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염색체는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있다라고 배웠었다. 생각나는가? 안 나? 다시 가봐봐. 염색체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상염색체는 남녀,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쌍을 상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쌍이 들어가 있죠.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은 한 쌍의 염색체,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사람의 경우 1번부터 23번까지 23쌍이 어때? 23쌍이 아니라 22번까지 마지막 23번은 성염색체 22번 22쌍이 뭐야? 상염색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인 거죠. 그럼 성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 염색체 중에서 지금 선생님이랑 할 건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대립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상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상염색체 유전 분리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선생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1번부터 22번까지 쌍둥이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쌍둥이 염색체 요거 나누어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핵심 몇 번 뭔지 얘기도 안 하고 막 수업 들어가려고 했지? 핵심 얘기할게. 첫 번째 핵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상염색체 유전 뭔지 의미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을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데 분리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됩니다. 분리법칙을 따른다. 분리법칙이 뭐였지?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를 하고 요 한 쌍의 염색체에 각각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생식세포 분열할 때 하나씩 나눠지잖아.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게 나눠지죠?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분리법칙에 따라 유전이 된다.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염색체 자체가 남녀가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대로 분리법칙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빈도가 차이가 없어요. 남녀가. 그리고 대립 형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에요. 우리가 사람 유전 연구가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서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 대립 형질이 비교적 뚜렷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뚜렷하다. 이 대립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서 우성과 열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상염색체 유전 뭐뭐 있을까? 사람의 유전 형질 이마선 모양이 M자형이면 우성, 일자형이면 열성입니다. 자, M자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눈 양쪽 옆으로 이렇게 푹 파이는 거 있죠. 뭔가 머리가 이렇게 빠질 때 푹 파이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꺼풀, 쌍꺼풀이 우성, 외꺼풀이 열성,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 귓불 모양 분리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인데 귓불 분리형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부처님 귀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귓불. 그게 분리형이고 그렇게 내려와 있지 않으면 부착형인 거예요. 그리고 혀말기가 가능한 게 우성, 가능하지 않은 게 열성. PTC, 미맹, 용액, 정상. PTC에 대해서 미맹이면 정상. 뭔 소리야, 그치? PTC 미맹. 이게 무슨 말이냐면 PTC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액을 혀에 대봤을 때 맛을 볼 수 있으면 우성이야. PTC 용액의 쓴맛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미맹이야. 이렇게. 이게 열성. 미맹 열성. 이해됐어요? PTC 미맹, 정상은 우성, 미맹은 열성입니다. 페닐티오카바마이드라는 그 PTC 용액에 대해서 맛을 느끼면, 쓴맛을 느끼면 우성, 느끼지 못하면 열성인 거고요. 한 가지 알아두실 거. 그럼 쓴맛을 못 느껴요. 자, PTC 용액에 대해서만 쓴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엄지손가락 젖혀짐 우성. 젖혀지지 않음 열성입니다. 선생님은 엄지손가락이 왼손은 젖혀지고 오른손은 안 젖혀진다? 난 그럼 뭐니? 이게 사람이 어려운 거야. 그치? 젖혀지고 안 젖혀지고 하나는 젖혀지고 하나는 안 젖혀지고 못 주라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유전 형질이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게 PTC 미맥 많이 물어보고 귓불 모양 뭐 이런 것들 또는 혀말기를 예로 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귓불, 분리형, 혀말기, 가능, PTC 미맹, 정상이 우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될까? 가계도로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이랑 가계도 전 시간에 살짝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정아쌤이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귓불이 분리형이야. 그런데 나는 부착형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엄마 아빠는 분리형인데 나는 부착형. 부모에게서 없는 유전 형질이 나왔다 그러면 부모는 뭔 거야? 그렇지, 잡종. 이어서 자, 귓불이니까 대문자 2로 할게요. 엄마 아빠는 모두 대이소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대이소이, 아빠도 대이소이, 대문자 2, 소문자 2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나는 엄마한테서 소문자 2, 아빠한테서 소문자 2 받아서 소이가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 세대에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부모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잡종으로 대이소이 이렇게 가진 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부착형이라고 했잖아요. 부착형 여자잖아. 나는 부착형은 열성이잖아. 열성은 무조건 소이야. 이걸 여러분이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계도에다가 열성 유전자들은 소이로 다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 부모가 모두 소이, 부착형 아빠, 부착형 엄마라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부착형만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엄마도 소이, 아빠도 소이니까 자손은 무조건 소이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귓불은 대문자 2, 소문자 2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혀말기는 혀를 U자로 말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대문자 U, 소문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대문자나 소문자나 U자가 똑같아갖고 PTC 용액도 많이 물어봐요. PTC 미맹 자꾸 용액이래. PTC 미맹은 대티, 소티로 많이 체크를 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음 핵심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앞에서 얘기했던 유전 형질들, 뭐 이마선 모양이나 귓볼 모양 PTC 미맹 같은 경우는 그냥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혈액형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혈액형은 따로 공부를 한다. 자, ABO식 혈액형은 기본적으로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 ABO식 혈액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A, B, O 이렇게 3개이고요. 한 사람의 혈액형은 ABO 중 2개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열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립유전자 O는 대립유전자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고요. 대립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B형은 있지만 A, O형 뭐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자, 뭔 소리야? 한번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표현형은 A형.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AA도 가능하고 AO도 가능합니다. AO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O형이 열성이기 때문에 A가 발현이 되는 거야.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표현형 B형은 BB, BO라는 유전자형을 가질 수가 있겠죠. AB형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AB형. O형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OO형.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하시면 돼요. 가계도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볼게. 할머니가 O형, 할아버지가 AB형이야. 엄마가 A형이야. 그러면 엄마는 유전자형이 뭐가 될까요? 할머니가 O형, 할아버지가 AB형인데 엄마가 A형이면 엄마 A는 아빠, 할아버지한테서 받아오고 엄마는 할머니한테서 O만 받아옵니다. 그래서 AO, A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하고, 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로 갑니다. 아버지 쪽. 할아버지가 A형이고 할머니가 B형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O형이래. 할아버지 A형, 할머니 B형인데 아빠가 O형이야? 어떻게 아빠가 O형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O를 줘야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AO, 할머니는 BO 이렇게 혈액형의 유전자형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O, BO에서 O를 받아서 아빠가 OOO형이 나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마가 A형인데 AO라고 그랬죠? 아빠가 O형, OO잖아. 그러면 A형인 엄마와 O형인 아빠에게서 태어난 나는 A형입니다. 나의 표현형이 A형이라면 유전자형은 뭘까요? 엄마한테서 A, 아빠한테서 O를 받아서 유전자형은 A, O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거야. 그때 AB형과 O형은 유전자형을 무조건 알 수 있죠? AB, OO. AB형과 O형을 먼저 다 써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서도 아빠한테서도 O형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모두 O형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자꾸 보면서 하나씩 해석을 하는데 우선 무조건 알 수 있는 AB형, O형을 먼저 체크를 하실 것. 마찬가지로 앞에서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귓불 모양이나 혐알기, PTC 미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알 수 있는 열성 형질이 나타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먼저 다 표시를 해. 엄마한테서도 하나, 아빠한테서도 하나 받았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서도 열성 형질이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야. 되짚어 나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 마쳐봅니다. 오늘 핵심 정리 얘기 다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상념색체 유전을 공부를 했어요.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인 상염색체 유전, 분리법칙 그대로 따라 유전이 되고요. 남녀에 따라 형질에 나타나는 빈도차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성, 열성 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보조개라던가 귓불 모양, 혐알기, PTC 등이 나오는데 보조개 있는 것, 귓불 모양 분리형, 혐알기 가능한 것, PTC 미명에 대한 정상 이게 모두 우성이라는 거. 우성 형질이 어떤 건지 알아두시고요. 가계도를 분석할 때 몇 가지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분석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열성 형질인 사람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열성 형질은 무조건 알 수가 있으니까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자손에게서 열성 형질이 나타나면 부모는 그 열성이 있는 거야.
우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세대가 우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손에게서 열성 자손이 나타난다면 부모는 그 열성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하나씩 나눠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BO식 혈액형 공부했었죠? 대립 유전자 종류가 3가지야.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잘 할 수 있다. O는 대립 유전자 A와 B에 대해 열성.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어. 그래서 AO면 A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BO도 B형으로 표현이 되죠. AB형과 O형은 표현형만 봐도 유전자형을 바로 알 수 있다. AB는 AB, O형은 OO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거예요. 오늘 거 잘 공부해서 쌤 찾아오도록 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